오늘 인사이드 인천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는 ESG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서구미래 ESG 포럼 이재현 이사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전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제가 서구청장을 그만둔 후로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사단법인 서구미래 ESG 포럼을 만들어서 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신간 이재현과 ESG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현직이 아니고 또 등해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전날에 폭설이 내리고 굉장히 미끄럽고 굉장히 추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진심으로 이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제일 기뻤던 것은 우리 서구 주민분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서 무엇보다 기뻤고요. 또 하나 기쁜 것은 책 내용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ESG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책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특히나 서구의 ESG로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언급을 많이 했더니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기뻤습니다. 많은 분들이 ESG에 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쉽게 ESG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동기가 바로 그 질문에 있다시피 ESG 하면은 영어로 되어 있고 굉장히 쉽지 않을 것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실은 쉽습니다. 네, 우리 환경의 시대에 또한 사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너무 어렵게 책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쉽게 또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들어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신뢰를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ESG 하면은 흔히나 기업인들께서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또한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기후변화와 환경 규제적으로 ESG 보고서를 요구를 합니다. 공장에 있어서 이 배출량을 기후변화 물질을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돈만 벌지 말고 사회 통합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경영을 해라 이렇게 ESG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본 시각에서는 좀 폭이 넓습니다. 바로 이 서구 같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도시에서 80% 이상 사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도시를 가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을까에 ESG가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업의 ESG는 기업 ESG라고 본다면은 바로 지자체와 그 다음에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공공 ESG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서구를 놓고 보더라도 환경 문제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이 기후변화랄지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 재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바로 환경의 이익이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기왕이면은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해서 이 소셜, 이 사회적 가치, 우리 서구의 도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가 바로 S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는 이 가버넌스인데, 이 공공기관 혼자 의사결정하고 혼자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 단계부터 하게 된다면 도시를 더 가치 있고 또 환경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ESG라고 우리 도시적으로 서구답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ESG와 관련된 인천, 특히 서구를 주축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서구 현안으로 크게 무엇이 있을지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ESG에서 2로 본다면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는 기후변화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서구나 이 청나로 본다면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소각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ESG로 ESG 철학으로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도시 전체에 있어서 도시 계획을 할 때에 계획 단계에서 ESG적으로 할 수 있는 이 2가지 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선은 이 도시의 가치를 만들고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어 내기 이전에 지금 서구의 환경 문제를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그 미래에 환경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 소각장 문제나 수도권 매립지 문제, 즉 쓰레기 문제를 사후적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소각이나 매립, 이 2 단어를 잊고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떻게 하면 자원 순환 시대에 맞춰서 감량과 재활용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도 만들어 가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ESG의 G처럼 함께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청장을 할 때에 특히나 이 소각장에 있어서 천안 소각장은 지금의 소각장 운영으로서는 많은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되 보다 더 나은 방법을 하자.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나은 문제로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바로 쓰레기를 먼저 줄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수도권 매립지가 2026년부터 그곳에 이 종량제 봉투채로 직매립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각종 쓰레기들을 가령 일회용기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장례식장에서 22가지의 일회용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해 보았더니 쓰레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다. 이 부분은 국제성모병원과 그 협약을 맺어서 오히려 이 부분에 용기를 씻어서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 부분이 장애인분이나 그 다음에 그 취약계층의 일자리
쓰레기까지 창출했던 사례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100% 바이오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우리 청라 같은 경우에는 혼합해서 지금 소각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바이오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하나하나 하게 된다면은 커피박도 재활용할 수 있고 아이스팩도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쓰레기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 엄청나게 첨단 재활용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가령 폐비닐과 플라스틱이 가장 재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선별을 해서 민간 재활용 기술을 활용도 하지만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열분의 시설 그리고 민간 또 재활용 사업자가 지금 첨단 시설로서 10톤짜리 그 부분이 열분의 시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이 비닐루와 플라스틱 부분이 현재 소각되고 매립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 문제, 환경 문제에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ESG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부분을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하면은 그게 바로 ESG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예상컨대 한 70% 이상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소각량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활용 잔재물과 소각 잔재물 가지고 이렇게 소각과 매립장을 찾게 된다면은 규모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잔재물을 하기 때문에 매립의 대체 매립지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이마저도 또 2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은 더 이상 매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ESG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게 바로 퍼스트 무버, 이 선도자적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ESG 실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더 나은 방식 그리고 그 도시를 환경적으로부터 문제를 해소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순환 사회가 되는 거고 그 재활용이라고 하는 게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화해서 이제는 수소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화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 안에 일자리가 있고 그 안에 순환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제 환경적으로 더 나은 방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그리고 청라 소각장과 같은 현안도 ESG로 풀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재현 이사장께서는 가좌동, 성남동, 가정동, 원도심 쪽에도 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서 가장 핫한 현안으로 또 ESG적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특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고 혼잡도로라고 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단절되어 있던 공간을 서로 회복을 해서 연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그곳에서 사셨던 우리 서구 주민분들께서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 또 재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왜 그 도시는 바뀌지 않고 어느 도시나 똑같은 문제를
야기시킬까? 바로 그것을 ESG적으로 이렇게 계획 단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 서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저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시가 만들어지고 도시 재생 사업이랄지 여러 수백억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는 환경 문제나 교통 문제나 그다음에 그곳에서 사는 분들이 행복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까? 바로 ESG로 그것은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령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가 이제 금년부터 이제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계획 단계입니다. 그리고 300억, 이 가자동에 300억 이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종전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다시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환경적인 문제, 교통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 단계와 설계 단계 때 바로 ESG 디자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공원화를 하더라도 거기 인근의 주민분들과 녹지축이 만들어져서 마치 하나의 성처럼 이루어진다.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자연 따로 인간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후변화 감축 나무들이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숲길, 우리 담양에 가면은 메타세콰이어 길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친환경 수종으로 수킬로미터의 이 명품길을 하나 우리는 없을까?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50m 또는 100m까지 이렇게 저런 확장해서 종상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테마를 만들어낼까? 문화적 거리도 만들고 청년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테마형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용지가 일정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 공공용지를 통해서 이러한 테마형 도시계획, 그 안에서 환경적으로 유리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상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져 있는 가치를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청년기업,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서 함께 순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S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가버넌스 체계가 아니라 공공 영역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 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문화적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혜의 가버넌스에 해당되는 함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대한 사업만 얘기를 했지만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마다 이 가자동에 보면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하는데 2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거기에서 위탁을 받은 이 시민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했더니 그 골목 자체가 몇 킬로미터가 어두운 공간이, 그 다음에 우울한 공간이 긍정의 공간으로 바뀌고 이렇게 밝은 공간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오손도손 주민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도시 사업이 조그만하지만 그런 실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ESG의 가치로서 우리 서구가
보다 더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정말 우울하게 생각했던 공간에서 내가 이곳에 사니까 정말 보람을 느끼다라고 하는 행복도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세계에 이 피폐된 도시가 긍정의 도시로 바꿔 놓은 사례들을 많이 압니다. 네, 말메가 그렇고요. 스웨덴의 말메가 그렇고, 네, 일본의 키타키슈, 그다음에 스페인의 폰테베드라, 그다음에 브라질의 꾸리치바 이런 등등 이 아시아권에도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례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ESG적으로 도시 계획과 개발을 했더니 이렇게 가치를 뽐내더라는 얘기죠. 제가 원도심만 얘기했지만 이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에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과 청라 호수공원과 자전거 길이 단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음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라 이 건물 자체도 이 테마형 이 건물이 아직 없는데 스마트 에코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도입을 해서 청라에 들어오는 하나금융센터의 본사를 제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사의 조감들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스마트 에코 디자인 설계 방식을 주문을 했더니 그 조감도가 멋진 이 테마형 건물로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ESG는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서구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현 이사장께서는 서구청장 재임 시절 서로 이음을 만들어서 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친 걸로 유명하신데 얼마 전까지 이 지역화폐 예산으로 여야 간에 막판 힘겨루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서로 이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서구는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시는 서구민 분들은 많은 불편 요소 중에서 돈이 있어도 돈 쓸 곳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60% 이상이 우리 서구 밖에서 소비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구의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로 이음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도입을 했는데 전국의 1위뿐만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그 1조 원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그 생산자와 우리 서구의 많은 주민분들을 연결시켜줘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려보자. 그래서 10% 혜택을 소비자에게 우리 주민분들에게 주면서 이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물건들을 구입하고 이곳에서 소비하게끔 만들었더니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 지수도 높아지고 이곳에서 그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되살아나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당분간 전국의 지역화폐는 다 안 하더라도 우리 서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단순하게 혜택을 주어서는 주는 화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화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초기에는 재정에만 의존했던 부분을 순환경제식 지속 가능한 화폐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의 예산이나 정부의 작은 예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지속 가능한 화폐가 되지 않고 지금에 있어서는 혜택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출 규모에 있어서 큰 규모는 혜택도 주지 않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들도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많이 힘들어지는 지역 경제 왜곡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가져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 혜택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단순하게 10%나 이 혜택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배달 서구에 있어서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환경 마일리지, 자전거를 많이 타서 화석연료의 자동차의 기후변화 물질을 줄이게 되면은 그 마일리지화 시키는 거, 이러한 작은 예산이지만 이러한 그 플랫폼의 여러 기능들을 좋은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그리고 또 있어요. 문화 마일리지, 복지 마일리지. 우리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도움. 그 다음에 문화 마일리지. 결국은 우리 서구가 가치 있는 도시가 되려면 문화적 도시가 돼야 되는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정보도 플랫폼에 공유되지 않고 그 다음에 문화를 향유하고 또 문화를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리스트업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문화 마일리지로 엮어져야 된다.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난다면은 수입의 일정 부분은 기금화시켜서 재정을 채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혜택률은 줄어들고 때로는 활성화되면은 침하가 되면은 다시 그 혜택을 높일 수 있는 탄력적인 부분을 해서라도 서구의 서로 이음은 정말 지역 경제에 여러 순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로 이음 카드는 단순히 이 소비를 해서 할인을 받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바로 서로 이음, 바로 그러한 정책적 철학이 있고 그 안에도 ESG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환경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탈석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 대중교통 이용인데요. 서구청장 재임 시절 이 서구의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시면서 교통정책과를 신설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구에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준비하면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인천 골치 아픈 현안, 또 해결돼야 되는 현안이 60, 70% 이상이나 됐던 거죠. 그런데 구청이 그 굵직한 현안일수록 구청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구청에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서구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항, 부족한 사항을 채워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권한이나 시, 그 다음에 LH나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해결해야 할 그런 현안들 권한이 있는 곳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에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뛰어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미래전략실을 만들었죠. 미래전략실은 구청의 권한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기능을 대폭 높이면서 환경국과 7개의
무려 7개 과를 만들어서 많은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을 실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서구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교통이 전국에서 가장 불편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스 노선 하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시와 그다음에 교통공사 또 중앙정부에도 다녀야만이 해결되고 또 일이 챙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계획이 결정이 됐지만 계획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뛰어다닐 수 있는 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교통정책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해보았더니 GTX D 노선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제가 또 국토부에까지도 쫓아다니고 뭐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GTX D도 이제 그것이고요. 네, 9호선의 직결도 그 다음에 청라의 7호선 연장이나 그 다음에 서울 2호선 연장 이 부분도 하나하나 해결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곳의 지도자들이 또한 구청장이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교통정책과가 대안을 제시하고 문서를 만들고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서울 2호선도 대장 홍대 노선을 청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손쉽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이제 인천시에서 그 방안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 민간 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한 비근한 예로 버스 노선을 인천 2호선이 이렇게 지하철이 들어서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버스 노선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런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신설하는 것도 많이 쫓아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인천 2호선의 이 가정역에 이렇게 특화되는 그 시설들을 통해서 어느덧 입구 출입구가 그 4개나 그 신설되는 부분이 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서구의 커다란 현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M버스 2개 노선 우리 청라에서 강남 가는 거 또 검단에서 강남 가는 거 M버스를 이렇게 추진한 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그 개통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또 하나 교통에 있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철도나 여러 가지 고속철도, 광역철도 이러한 거대한 사업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까지는 수년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아까 얘기한 버스 노선 조정이나 M버스 이렇게 시민들의 그 주출입구까지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까지 서구권 내에서 또한 청라로 본다 청라 1동에서 3동 또 구청까지 또 성남역까지 이 안에 버스 노선을 아무리 잘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노선버스 가지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는 60만 이상의 서구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자체적 서구식 셔틀버스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포커스 인천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커스 인천이 출발을 하면서 우리 소구민들에게 특히나 많은 정보도 주고 유익한 정보 또한 미래에 가치 있는 대안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시청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응원을 하겠고요. 아무쪼록 그 서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60만 이상이고 면적이 크다고 도시가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ESG의 가장 모델을 우리 인천 서구가 만들자. 그러면은 서구는 기존에 있는 도시의 환경, 교통 이러한 문제도 해소하면서 가치 있는 서구가 되고,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포커스 인천처럼 서로 함께 각 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내면은 우리는 서구를 아름답게 더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거기에 서구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구미래 ESG 포럼 이재현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